자, 먼저 3회 1번입니다. 3회 1번. 1, 2, 3번은 역시 부동산 개념이 나오고 있죠. 자, 1번 부동산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부 연계 있습니다. 자, 1번에 1번.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부분, 하위, 국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맞죠? 지역 분석. 그 다음 2번 부정성은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부정성이니까 부정성은 증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생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재생산은 영속성이고 이게 부정성이니까 증가할 수 없다, 생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바로 시험 잘 나오죠. 적용되지 않아서 토지, 물리적 공곡선이 수직선, 완전비 탄력, 완비하게 되어서 자연스러운 균형가격 성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 자연스러운 균형가격 성립 어렵다 이렇게 되지 균형가격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좀 그게 오히려 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우하양 수요하고 수익성 공급이 있으면 균형은 어쨌거나 있죠. 균형이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일반적 경제적 공급은 자연스러운 우상향 균형이 형성되는데 이렇지 못하고 부자연스러운 균형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도 약간 용어를 바꿔가지고요. 자연스러운 균형가격 성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또는 자연스러운 균형가격 성립이 어렵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정합니다. 그 용어를 약간 고치시면 좋겠다. 3번 개별성은 부동산 비교를 어렵게 하고 일물일가 법칙 적용을 배제한다. 개별성 나오면 개별 가격, 개별 여기다가 가격을 붙이면 개별 가격입니다. 개별 가격. 개별 가격이라는 것은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 안 하는 거죠. 그것도 시험 잘 나오니까 개별 가격은 일물일가 법칙을 성립하지 못하게 한다. 주식은 동일물에 대하여 동일 가격이 성립하는데 각 정권회사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이 지사들은 그 밑에 있는 땅값은 개별 가격이라 개별 가격 다 달라요. 평수는 같아도 가격이 다 다르다 이랬죠. 그래서 배제한다 하는 말이니까 맞네. 4번 영속성은 소유와 이용, 분리를 가능케 하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발생하게 한다. 오래 쓰는 물건일수록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여 당연 소유로 인한 이용을 인한 소득이득이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그 임대소득이 이용 또 소득이득 이 말이죠. 맞습니다. 자, 5번 부동산 이용 용도 전환을 통해서 토지 경제적 공급을 가능케 하고 이 경우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을 우상향입니까? 우하향 모양입니까?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이죠. 우하향 틀렸습니다. 우상향 공곡선 뭐 기초지 기초 이미 다 아십니다. 자, 근데 부동산의 용도 전환을 통해서 토지 경제적 공급을 증가한다. 이거 우리 땅 투자할 때 녹관, 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이 전국에 제일 넓다. 녹지지역도 녹지지역에 있는 땅이나 특히 이 관리지역에 있는 땅이 이게 대장으로 승진 가능성이 높다 했죠. 대 또는 장, 공장용지, 주상, 대 이렇게 승진하면 얘들이 승진하면 대박이 되죠. 대박이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대장으로 공법상 확정된 땅을 사면 수익률이 낮고 확정되기 전 땅을 이걸 내부자한테 만약에 내부자가 되어서 이걸 미리 알아 사놨는데요. 대장으로 승진하면 이거 완전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자, 앞부분 이제 잘 아시죠? 그냥 패스하고 2번. 자, 2번. 부동산 개념이 나왔습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부동산을 유무형적 측면, 즉 법경기 측면, 종합적 개념으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가리켜서 복합 부동산이랍니까? 복합 개념이라 합니까? 복합 개념이죠. 자, 우리 부동산을 법률적 개념으로 봐야 하고 또 경제적 개념으로도 보는 측면, 기술적 개념 보는 측면, 복합 개념으로 봐야 이 부동산에 대한 진가, 진정한 가치를 알 수가 있다. 진가를 알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복합 개념으로 봐야 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도 진정한 가치를 알려면 복합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복합 개념. 그래서 복합 개념으로 보려면 이 복합 개념 한 200가지 정도로 고려해야 땅에 대한 진정 가치를 알 수 있는데 실무상도 이렇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 측면, 복합 개념. 근데 복합 부동산이라는 것은 공동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법률상 2개 이상이죠. 2개 이상 등기된 부동산이라는 뜻이고 또 구분, 아파트 같으면 구분 소유, 오피스텔 구분 소유되어 있는 이거 권리상은 여러 개입니다. 2개 이상 등기되어 있는 복합 부동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법률적 개념이라. 법률적 개념이 복합 등기 부동산이고 복합 개념은 법경기 개념 컨셉을 가지고 봐야 한다. 그래야 진정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이 틀렸다. 정답. 2번 협의의 부동산 민법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오케이. 여기서 정착물이란 주택, 상가, 나무나 다년생 식물 등을 말한다. 정착물은 아시다시피 정착물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도 시험 나오고 또 정착물이라면 이 정착물이 독립정착물이냐 종속정착물이냐 이렇게 또 나누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택, 상가, 나무나 단생식물 등은 독립정착물인 건물도 있고 대표로 종속정착물인 수목도 있고 이런 게 있죠. 그렇게 나눈다. 맞습니다. 3번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에 관한 법률. 그 다음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집단은 토지와 독립부동산이다. 맞네. 독립. 근데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목은 저당권 객체가 되죠. 등기가 되니까. 명인방법 수목집단은 등기가 안 되니까 저당권 객체는 안 됩니다. 이랬습니다. 4번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준 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넓은 식구 우리 한 식구다. 광의의 부동산이라 한다. 맞죠? 준. 자, 준이 나왔습니다. 준. 자,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쯤은 어제 부동산 자기 성공하자. 무슨 회? 광어회. 입으로 들어간다. 코로 들어간다. 광어입. 입목. 자동차 기계장비 이건 사촌이다. 건설기계 차량방구 불도저니까 발동 달린 자동차고 사촌이죠. 자기.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권, 임목인데 세법에 가면 회원권도 있잖아요. 회원권. 골프 콘도 회원권 뭐 이런 게 있죠. 세법. 세법에서는 이런 걸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에요. 취득세
지수 과세 대상하고 같이 해두시고 이걸 공시 방법 등기 등록을 하면 민법상 토지 건물처럼 저당권 객체 모기지론 은행에서 모기지 은행 모기지론 대상이 됩니다. 이랬습니다. 저당권 객체. 그래서 이제 민법처럼 토지 건물처럼 등기 등록을 통하여 잡혀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저당권 객체. 그래서 요거 저당권 객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익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등으로 구성된다. 이건 전부 다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거래 대상이죠. 경제 맞습니다. 자산 사고 팔고 되죠. 그 자체가 돈이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택지비, 건축비 역시 요소 시장에서 사고 팔고 소비재 시장에서 사고 팔고 상품, 제품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거래 대상 다 됩니다. 그래서 경제 개념 맞다. 자, 역시 이것도 앞부분 이미 잘 아시니까 일단 패스를 하겠습니다. 요약집으로 확인하시고. 자, 3번. 부동산 공간 개념으로서 인식할 때 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찍어라. 우리 공간은 아시다시피 수평 공간, 공중 공간, 지중 공간 이렇게 있죠. 그걸 3차원 입체 공간, 수평 공간에서 수평 공간 있고 수직 공간, 이거 공중 공간, 지중 공간 할 때는 무한대로 공중 공간 우주로 올라갑니다. 또 무한대로 지중. 저 밑에 뭐 다이아몬드가 뭐 1,000조 묻혀 있다나요? 땅속으로 들어가면 무한대지만 내 땅이면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상,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하까지만 사적 소유권의 영향을 받죠. 소유권 범위, 사적 공중권, 사적 지중권, 사적 지표권. 그죠? 그게 우리의 민법상 소유권 영향을 받는 거다. 1번. 지하의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 그 다이아몬드가 1천조가 묻혀 있다 하죠. 아래 텔레비 잠깐 나오던데. 이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 광업법상 광업권의 객체는 되지만 민법상 소유권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민법하고 광업권법하고 따로 있습니다. 다르다. 그 다음에 2번. 단위 최적당 공간 가치를 용적률 크기보다 위치상의 차이에 의해서 그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 우리 용적률이 어떻게 됩니까? 도, 관, 농, 자. 자, 도시적은 다시 주, 상, 곡, 녹 이렇게. 주거지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주거지역은 전 주택의 전일주의, 전일거 사는 집에 가보면 전일주의. 전용 주기는 다시 1종 전용 주거지, 2종 전용 주거지. 그 다음에 일반은 1, 2, 3 준주거지역. 자, 이 중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느 땅이다? 제일 싼 땅은 어느 땅이다? 오로지 주택만 있어야 되니까 여 맥주집이 없다 그지? 여기는 있는데 일반은 이것저것 섞여 있는. 자, 그러면 이 땅이 주로 싸다. 이거 자 시험 처음 공부하면 몇 점 나온다? 100점 나온다 했죠? 5과목 막 찍어도 과목별로 20점, 5과목 합치면 100점. 한 달 더 공부하면 몇 점? 10점 평균 올라가 150점. 또 한 달 더 공부하면 200점. 과목별 평균 10점 상승해가지고 또 한 달 더 하시면 250점. 또 한 달 더 하면 300점이다. 자, 300점부터 500점까지가 이제 합격 점수 아닙니까? 총 토탈 점수에서
3종 일반 주거지 용적률 최대 몇 프로? 준주거지역은 그 준주거지 땅값이 비싸다 이 말이죠. 용적률이 크니까. 여기서 이제 합격한다. 여기서 300점이면 6과목 나누면 평균 60점이지. 500점 다 맞는 사람 있다 없다? 자, 5과목이지. 이 다 100점씩 이런 거 없죠. 아직 역대 아무도 없다. 있을 수 없다. 특정 과목 100점은 있습니다. 100점 받기 제일 쉬운 과목이 뭡니까? 우리 5과목 중에서. 없어요. 있다면 그치, 중계 100점 받는 사람 종종 나옵니다. 이거 고득점 하시죠. 80점 이상, 80점, 90점, 100점 이 가능하다. 제일 저득점은 같이 치는 공법. 개론 잘하시면 옛날에 수석 주로 합니다. 수석제도 생길 때 개론이 괴롭다 하죠. 괴롭다. 이게 어렴풋한 게 많아가지고 깨치야 되는데 깨치기 직전에 보통 합격하시기 때문에 고득점이 별로 없어요. 민법은 법대로 나오니까 열심히 하시면 성실하시면 점수가 올라가요. 학교는 성실하도록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깨치야 되는 거니까 깨치면 금방 한순간에 또 점수가 쑥 올라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1차 수석 합격자 보시면 보통 학교로는 서너 문제 틀리고 민법은 한두 문제, 두세 문제 틀리가 수석 이렇게 한다고요. 그 학교론 잘하시면 수석 보고 공부를 하셔도 돼요. 그렇게 이제 옛날의 전략은 그랬었습니다. 언젠가 또 수석 제도가 생기면 상대평가 되면 또 그래 되겠죠. 학교론 잘하시면 수석 보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거 용적률 이거 아시죠? 앞면 있지? 용적률. 자, 그 밑에 또 나오네요. 용적률 4번에 보시면 4번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자, 이거 요즘 시사성이 있는데 서울시장이 개성 있는 서울 건물 건축하게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 주겠다. 이렇게 지난주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전국 도시 다 마찬가지겠죠. 지방 도시에도 지방에 맞게 걸맞게 개성 있는 건축 설계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20%, 10% 더 줄게. 또 기부 체납 많이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더 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죠?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싱가포르 가니까 건물이 개성이 있대요, 다. 그래서 건축이 도시국가니까 당연히 우리 좁은 땅에서 인센티브 주가 20% 더 인센티브 주겠다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용적률 인센티브. 개발권 양도제 지하 공간 땡 틀렸다. 공중공간이죠. 공중공간. 용적률은 지하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공중공간이지. 공중공간. 공중공간. 연면적은 지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지하 3층이면 연면적은 연카는 말은 다 더하기예요. 더하기. 그래서 지중공간도 연면적은 들어갑니다. 용적률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층. 그래서 지하는 안 들어가지. 이게 전부 다 위로 얘기하는 거고 지하 공간은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은 바로 공중공간이지 지중공간 X 틀렸다. 5번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 가치 우리 투자론에서 많이 했습니다. 부동산 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단순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복합 개념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당연하죠. 우리 투자론 할 때 내가 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다. 이거 구하는 자체는 이 속에는 법률적 개념, 법적으로 유리하면 미래 가치가 높아지겠지. 또 경제적 그 지역의 인구수가 많아진다. 역시 가치가 올라갑니다. 기술적으로 유리한 측면이다. 그럼 법경기, 이 복합 개념 전부 다가 현재 가치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민법 공법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경제적 이 가치가 더 많이 영향을 주죠. 사실은. 기술적 다 영향을 줍니다. 법경기, 복합 개념 다 같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무상 학개론이 안 쓴다 이런 소리 하면 이거 민법 공부만 알아가지고는 한쪽 측면만 봐가지고 안 되죠. 다 같이 복합 개념으로 해야 한다. 예, 3번 안 했죠. 자, 3번. 부동산의 3차원 공간 개념과 관련해서 한계 심도. 한계 심도는 지중 공간이에요, 지중 공간. 이 한계 심도. 심, 밑에 내려가는 거죠. 심, 깊이 심. 한계 심도는 지하권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주로 손실 보상 개념과 관련이 있다. 대심도에 GTX가 지나면 원칙으로 나에게 보상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얕은 지하철이 지나가면 내 땅에 영향을 주니까 보상을 해야 되죠. 보상. 그래서 한계 심도는 보상 개념과 관련이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1, 2, 3번은 자, 부동산 개념, 특성, 용어 등으로 출제를 한 것이고요. 세 문제 정도. 그 다음에 4번부터는 자, X, T, 시장 분석, 결분석. 자, 4번 X8부터 먼저 나옵니다. 다음은 부동산 수요 곡선이다. 수요 곡선이 D0에서 D1으로 상태가 변했습니다. 이와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자, 수요 곡선이 D0에서 D1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곰이 여우로 바뀌었습니까? 여우가 곰으로 바뀌었습니까? 비탄력적, 곰이 탄력적, 여우로 바뀌었다. 이 말이겠죠? 탄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관련이 적은 것은 용도 전환이 쉬우면 여유가 생겨서 대체성이 증가합니다. 탄력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대체제가 많으면 역시 대체 선택 기회가 많으면 탄력적으로 바뀌죠. 건축 기술이 발달됐다. 건축 기술은 이는 공급하고 영향을 미치는 거지 수요하고는 상관없죠. 우리 그 요약집 17페이지 보시면 이제 조금 수준을 높여가지고 공급만 영향을 주는 것, 수요만 영향을 주는 것,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자, 요약집 17페이지에 8번, 9번, 10번 선수. 축구 10명이 찹니다. 8번, 9번, 10번 선수 백남바. 자, 8번 건축 기술이다. 자, 기술, 생산 기술이 증가한다. 내진 설계가 우리 88 올림픽부터 1988년도부터 생겼죠. 그 후로 이제 내진 설계 건축 기술 공급이 계속 증가합니다.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지 이 수요하고 상관없다. 수요하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 자, 생산 요소 가격 우리 건축비, 택지비, 건축비 이렇게도 출제를 잘합니다. 택지비가 싸고 건축비가 저렴해지면 공급이 증가하면 감소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 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급자 수가 많으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생산이다, 공급자다 이런 말이 나오면 수요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수요하고 다 관계 있는데 요거 세 개는 아니니까 공급자하고만 영향 주는 것 찍어내세요 하고 3번 답. 그 다음 4번에 융자 비율이 확대된다. 융자 비율은 우리 LTV죠. LTV. 자, LTV가 증가하면 더 많이 빌 수가 있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이자가 하락하면 당연 수요 공급 다 증가할 수 있다. 금리가 싸면 사는 사람의 여유가 생깁니다. 수요가 증가해서 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탄력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사는 사람의 여유가 더 생겨요. 여유가. 대체성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대체성. 제가 대체성이 높아지면 탄력적으로 바뀐다 했죠.
그래서 융자 은행에서 더 많이 빌려주면 대체성이 증가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당연히 대체성이 증가하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이건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걸로 우측 이동하는 걸로 주로 즐겨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3번이 틀렸다. 3번이 틀렸다. 자, 그거 조금 어려운데 중요합니다. 5번 부동산 수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X 1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하면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가격이 변동하면 뭐가 바뀌죠? 그렇죠. 수요량이 바뀝니다. 수요량에 변합니다. 이렇게 했지. 동일한 곡선상의 점의 이동. 가격이 상승하면 배꼽에서 모아래 점으로, 하락하면 다라의 점으로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이렇게 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 답. 2번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대체효과에서 다른 재화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임대료 상승하면 대신 다른 걸 사러 가버리죠. 대체효과도 있고 소득효과도 있고 그 대체효과로 통해서는 다른 말을 써놨죠. 맞습니다. 다른 재 사러 가버린다. 대체효과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A 부동산의 가격이 10% 상승할 때 B 부동산 수요가 5% 감소한다면 A, B 재는 서로 부항관계다. 커피 재료, 커피 용품 값이 10% 상승하면 커피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겠죠. 서로 부항관계 아닙니까? 커피 용품하고 커피 수요하고 서로 부항관계 맞죠? 커피하고 프림하고도 부항관계지만 커피 용품값이 비싸가지고 야 커피 잔값이 비싸가 커피를 못 마시겠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서로 부항관계 맞습니다. 부항관계. 부한제. 커피값이 비싸면 커피 수요가 감소합니다. 같은 방향이죠. 커피 용품값이 비싸면 커피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 말이지. 자, 4번 부동산 수요는 유량 개념이고 사전적 개념, 미래 개념이고 유효 수요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근데요, 자, 유량, 저량 같이 하나 더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유량 개념보다도 저량 개념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내구재, 오래 쓰기 때문에 시점 수요가 많다 이 말이죠. 저량 수요, 유량 수요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도 틀립니다. 틀립니다. 우리 일반 경작책은 동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일정 기간 수요하는 유량 개념만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부동산은 저량 수요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량, 유량 개념이 다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되죠. 5번 대체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면 당해 부동산 가격은 하락시킨다. 자, 이 개념도 상당히 우리 시험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자, 한번 다시 꺼보면 A재 가격이 비싸면 A재 수요는 감소합니다. 이건 수요 법칙이고 그 다음에 관계를 분명히 밝히라 이랬죠. 대체 관계 이게 많다 그랬지. 대체 관계 B재 A재를 안 사고 B재를 대신 B재를 사는 관계 이게 대체 관계랬죠. A재 수요 감소하면 B재 수요가 증가합니다. B재 수요가 증가하면 B재 가격은 상승하죠. 상승. 요걸 이제 대체 관계라 한다. 대체 관계라 한다. 자, 그러면 자 A재 수요가 감소하고 대신 B재 사는 대체 관계 수요가 감소하고 그럼 당해재 B재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당해재 가격이 상승합니다. 맞습니다. 표현을 약간 어렵게 돼 있죠. 다시 한번 대체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면 A재 수요가 감소하면
B제 수요는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게 대체 관계지. A를 안 사고 B를 사는, 대신 B를 사는, 이게 대체입니다. B제 수요가 증가하면 B제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여기 A가 이게 대체제고 B가 당해제입니다. 당해제. 우리가 분석하는 마켓 당해제와 당해제와 수요가 증가하면 당해제 가격이 상승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 관계가 우리 매년 시험 한두 문제 이상 시험 나온다 이랬습니다. 이를 가지고 빠른 속도로 회전을 시키시면 된다. 5번 맞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A제 안 사고 B제 사면 대체제지, 대체제. A제도 사고 B제도 사면 보완관계지. 가치 투자, 소비할 때 가치가 높아지는 그게 보완제고 A제 대신 B제를 사면 대체, B제 대신 A제를 사면 대체제입니다. 좀 어렵죠. 자, 요약집 13페이지 보시면, 자, 13페이지. 수요나 공급이나 우리 유량, 저량 다 있습니다. 유량, 저량. 이것만 가지고도 시험 올해도 출제 예정입니다. 유량, 저량. 많이 보셨죠? 그래서 부동산 수요, 공급은 유량, 저량 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기시가 14페이지 가시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그 다음 우측에 수요, 증가, 감소, 대체제. 시험 무조건 나옵니다. 대체제, 대체제. 쉽게 다 맞춰보니까 약간 어려운 편으로 슬쩍 표현하기도 한다 이거죠.